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주 넓고 오래된 기와집 한 채가 마을 한가운데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예로부터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뼈대 있는 가문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위세가 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낡은 기와 틈새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빛바랜 기둥들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겉보기에는 제법 웅장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크고 무거운 집의 안채에는 밤낮 없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가족들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는 지혜롭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동네 사람들에게 늘 칭찬의 대상이 될 만큼 성실함의 대명로 불렸지만 그녀의 하루는 쉴 틈 없이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글 공부를 핑계로 사랑방에 틀어박혀 세월을 보내며 바깥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돈을 벌어오는 일조차 하지 않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했지만 손에 흙 한 번 묻히지 않으려 했고 오히려 밖으로 나돌며 친구들과 어울려 허세를 부리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배틀에 앉아 길쌈을 하거나 쉿바느질을 하며 어떻게든 기울어가는 집안의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커다란 기와집에는 시집갈 나이가 훌쩍 지났음에도 여전히 친정에 머물며 까다롭게 구는 두 명의 시누이까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시누이는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눈을 뜨면 그저 따뜻한 밥상과 화려한 옷감만을 며느리에게 끝없이 요구하곤 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들은 옛날에 부유했던 시절을 잊지 못한 채 허영심에 가득 차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손발이 부르트고 뼈마디가 시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시누이들의 날카로운 불평과 끝없는 불만을 묵묵히 받아내며 가정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에는 남편이 이리저리 벌여놓은 사업 실패와 시아버지 때부터 갚지 못한 엄청난 양의 빚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 몰래 빚쟁이들을 만나 이자를 갚기 위해 자신이 밤새워 지은 옷가지와 심지어 친정에서 가져온 귀한 폐물들까지 하나둘 내다 팔아야만 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살인문을 두드리며 험악한 말을 쏟아낼 때마다 며느리는 대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허리를 굽히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눈물로 애원하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런 며느리의 헌신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이 부실하다며 며느리의 솜씨를 타박하는 일에만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떠나지 않고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거두기 직전 며느리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이 집안의 기둥은 오직 너뿐이니 부디 철없는 남편과 시누이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눈물 어린 유언을 저버릴 수 없었고 언젠가는 남편이 철이 들고 시누이들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가족들의 무사한 일과 집안의 평화를 위해 조용히 기도를 올리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거리였습니다. 이른 새벽 어스름이 채 거치기도 전에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차가운 우물가로 향해 맑은 물을 씻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붉은 불꽃이 타오르면 차가웠던 집안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쌀독을 박박 긁어 모아 정성스럽게 아침밥을 지어 시누이들의 방과 남편의 방으로 날랐습니다. 식구들이 남긴 빈 그릇을 치우고 나면 쉴 틈도 없이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장독대를 반짝이게 닦으며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만 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오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지만 며느리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일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남편은 또다시 사랑방 문을 벌컥 열고 나오더니 아내를 향해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는 귀한 손님들이 올 테니 좋은 술과 고기를 준비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방님 지금 집안에 쌀이 떨어져 가고 빚쟁이들의 독촉이 심하니 손님 치레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부드럽게 타일렀으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집안에 체면이 걸린 일인데 아녀자가 어찌 사사건건 잔소리를 늘어놓느냐며 호통을 치고는 대문을 쾅 닫고 다시 밖으로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텅 빈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느리는 고이 아껴두었던 옷가락지를 꺼내어 어작거리로 향했고 그것을 전당포에 맡긴 뒤 쌀과 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루 종일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끓이느라 며느리의 옷은 온통 기름 냄새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남편은 여러 명의 동네 건달들과 친구들을 이끌고 시끌벅적하게 집으로 들어왔고 사랑방에 자리를 잡은 그들은 며느리가 차려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느라 목소리를 한껏 높였고 며느리를 큰 소리로 부르며 술을 더 가져오라느니 안주가 부족하다느니 온갖 심부름을 끊임없이 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치밀어 오르는 서름과 피로감을 꾹 누른 채 공손한 태도로 상을 내어가며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조용히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깊은 밤 며느리가 엉망이 된 사랑방을 홀로 치우고 있을 때 이번에는 안방에서 시누이들이 불만을 터뜨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는 우리 집안을 어찌 생각하기에 손님상에는 고기를 가득 올리면서 우리가 먹는 밥상에는 나물 반찬뿐이냐며 눈을 흘겼고 작은 시누이도 덩달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아가씨들 쌀독이 비어 빚을 내어 장을 본 터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에는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여 거듭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친정으로 빼돌리는 재물이 많아 우리 집이 가난해진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리며 며느리의 상처받은 가슴에 더욱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안채로 돌아온 며느리는 차가운 마루에 홀로 걸터 앉아 부르튼 손을 매만지며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그녀는 혹여라도 우는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소매로 입을 꾹 틀어막고 애써 슬픔을 삼켰으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일은 이웃 마을 김진사 댁에서 바느질 일거리를 더 받아와야겠다고 다짐하며 며느리는 지친 몸을 뉘었지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빚과 무정한 가족들 걱정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롭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아침이 밝아오면 또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우물가로 향하는 굳센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와 집의 사정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길에서 며느리와 마주칠 때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차며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며느리에게 다가와 사삼절이 고운 사람이 무능한 남편과 표독스러운 시누이들 밑에서 청춘을 다 썩히고 있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라며 조심스레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아닙니다. 우리 서방님도 언젠가는 큰 뜻을 품고 일어서실 것이고 아가씨들도 심성은 고운 분들입니다. 라며 오히려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며느리의 이처럼 올곧고 따뜻한 마음의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동하여 몰래 담 너머로 푸성귀나 호박 따위를 던져주며 그녀의 고단한 삶의 작은 보탬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마다 부뚜막 구석에 조그만 호롱불을 밝히고 낡고 다른 가계부 한 권을 펼쳐 그날의 지출과 빚쟁이들의 명단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 찾아와서 얼마의 이자를 받아갔는지, 남편이 밖에서 지고 온 새로운 빚은 또 얼마인지 빼곡하게 적혀있는 이 장부는 집안의 치부이자 동시에 생명줄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이나 남편이
이 장부의 존재를 알게 되면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울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고 꺼내 보았습니다. 먹물 자국 사이사이에는 며느리의 깊은 시름과 땀방울이 배어 있었고 이 장부가 언젠가는 이 어지러운 집안을 바로잡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그녀 스스로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며 낡은 기와지붕 사이로 빗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잠결에 일어나 허둥지둥 대야를 바치러 온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은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빗물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이불이 젖어가는데도 그 누구 하나 일어나서 상황을 살피려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빗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구멍난 지붕을 막기 위해 찻집을 엮어 올려야 했고 홀로 비바람과 사투를 벌이며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날이 밝고 비가 잦아든 후에도 가족들은 밤새 며느리가 겪은 고초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방바닥이 축축하다며 아침부터 불평불만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며느리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고 월동 준비를 위해 객감과 김장 배추를 구하러 마을 곳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겨울이 오면 따뜻한 방에서 쉴 생각만 하며 나무 한 짐 해오는 일조차 거절했고 시누이들은 솜을 두툼하게 넣은 새 비단 옷만을 요구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얇은 무명옷 사이로 스며드는 찬바람을 견디며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고 손끝이 얼어터져 피가 나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개울물에 배추를 씻으며 그녀는 이 추운 겨울을 우리 가족이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깊은 시름에 잠겼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의 방탕한 생활은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아예 집 문서를 들고 나가 도박판에 뛰어들 궁리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안방을 뒤지던 남편을 발견한 며느리는 서방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 집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마지막 터전이라며 그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거칠게 뿌리치며 사내가 큰일을 도모하려면 작은 희생이 따르는 법인데 내가 어찌 내 앞길을 막느냐고 고함을 지르고는 기어코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챙겨 나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으며 집안의 몰락이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무서운 절망감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누이들은 어젯밤의 소란을 핑계 삼아 며느리를 대청마루로 불러내어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며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며 또다시 억지스러운 타박을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가 집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오라버니를 제대로 내조하지 못해 밖으로 겉도는 것이 아니냐며 모든 책임을 며느리의 탓으로 돌려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역시 맞습니다. 새언니가 들어온 뒤로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질 않으니 참으로 복이 없는 여자가 들어왔다며 모진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점차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와 기와집에 적막이 내리면 며느리는 홀로 우물가로 나가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하늘에 떠있는 둥근 달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저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오순도순 모여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평화롭게 나누어 먹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소망과는 반대로 매일같이 빚쟁이들의 문전박대와 남편의 허세 그리고 시누이들의 까닭 없는 구박만이 쳇바퀴 돌듯 반복되며 그녀의 여린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달빛 아래서 옷고름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쳐내며 내일은 부디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집안에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하게 하늘에 기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와집의 상태는 가족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더 흉측하게 변해갔고, 비가 오는 날이면 곳곳에서 물이 새어나와 방바닥에 곰팡이가 피어오르기 일쑤였습니다. 담장 한쪽은 이미 허물어져 내려 동네 개들이 제 집 드나들듯 마당을 돌아다녔지만, 남편이나 시누이들은 그 누구도 흙 한 줌 쥐어 담장을 보수하려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며느리만이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돌을 날라 무너진 담장을 막고 썩어가는 기둥에 기름칠을 하며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소중한 집을 지키기 위해 홀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피가 맺혀도 그녀는 쓰러져가는 집을 보며 마치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며 묵묵히 보수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무너진 담장을 힘겹게 쌓아 올리고 있는 며느리를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던 시누이들은 오히려 그녀의 옷차림이 흙투성이가 되었다며 혀를 끌낸 차며 비웃음을 흘리곤 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가 천한 종년처럼 흙바닥을 기어다니니 우리 양반 가문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며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여자가 바깥일에 나서서 설쳐대니 집안에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나는 것이라며 온갖 모진 말로 며느리의 상처받은 가슴을 무참히 후벼 팠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흙 묻은 소매로 이마에 땀을 한번 닦아내고는 아가씨들 제 부족함 탓이니 노여움을 푸시지요 라며 조용히 머리를 숙여 분란을 피했습니다. 남편 역시 집안일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했으며 아내가 매일 밤 부르튼 손에 약을 바르며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는 반찬에 고기가 없고 국물이 싱겁다며 상을 엎어버릴 듯 화를 내며 집안의 평화를 툭하면 깨뜨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방님, 올해는 농사가 흉년이라 마을 전체가 보릿고개로 힘들어하니 조금만 참고 견뎌주십시오. 라며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하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써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사내대장부가 어찌 풀뿌리만 먹고 살 수 있느냐며 화를 냈고, 며느리는 내일은 꼭 고기를 구해오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남편이 예전에 사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엄청난 액수의 빚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몰래 팔아 이자를 막아보려 했지만 남편은 그 돈마저 가로채어 노름판에서 탕진해버리는 바람에 상황은 갈수록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이자가 밀릴 때마다 험악한 건달들을 보내어 대문을 걷어차고 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가족들을 위협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맨몸으로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돈을 마련해 오겠으니 제발 집안 어른들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며 땅바닥에 엎드려 빌고 또 빌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깎아먹는 듯한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 속에서도 며느리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의 소식을 전하자니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다 병이라도 얻으실까 두려웠고, 마을 사람들에게 털어놓자니 양반 가문의 며느리로서 집안의 치부를 드러내는 꼴이 되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말벗은 뒷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밤바람과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뿐이었고, 그 앞에서 조용히 속마음을 읊조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그녀는 감나무 기둥에 기대어 앉아 언젠가는 이 지독한 시련이 끝나고 우리 집에도 밝은 해가 뜰 날이 오겠지요 라며 스스로를 애써 위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이 끔찍한 지옥 같은 일상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힘의 원천은 바로 언젠가는 가족들이 개과천선할 것이라는 가느다란 희망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지금은 허영에 차서 방황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아내의 헌신을 깨닫고 듬직한 가장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고, 시누이들 역시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피곤에 지친 얼굴에 애써 옅은 미소를 띠며 다시 한번 모진 하루를 살아낼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장이라는 절박한 책임감이 그녀의 여린 등을 꼿꼿하게 세워주었고, 오늘도 그녀는 묵묵히 마당을 쓸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과 인내심에도 불구하고 기와질의 앞날을 위협하는 어두운 그림자는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마당 깊숙한 곳까지 조용하고도 섬뜩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와집 남편이 큰 노름판에 휘말려 집 문서까지 저당 잡혔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귀에도 그 불길한 소리가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으나 아직은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흔들리는 눈빛을 감춘 채 부뚜막의 불씨를 조심스럽게 살려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산골 마을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이 오래된 기와집을 뒤흔들 거대한 시련의 폭풍우가 이제 막 무서운 이빨을 드러내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에 기와집 남편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국밥을 팔던 주모의 입에서 시작된 그 소문은 남편이 읍내 투전판에서 거액의 돈을 잃고 집 문서까지 저당 잡혔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실없는 사람들의 과장된 뜬 소문이려니 생각했던 마을 사람들도 남편의 잦은 외박과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점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장에 나갈 때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견뎌야 했지만 집안의 수치를 참아 입 밖으로 낼 수 없어 묵묵히 고개만 숙인 채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낯선 사내가 거만한 발걸음으로 기와집 대문을 걷어차듯 열고 들어오며 평화롭던 마당의 고요함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단 옷을 걸쳐 입었으나 상스러운 말투를 쓰는 그는 자신을 남편의 먼 친척 형님이라 뻔뻔하게 소개하며 남편이 빌려간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매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서방님께서는 지금 출타 중이시니 댁으로 돌아가시면 연휴를 묻고 곧장 연락을 드리겠다고 다소곳이 말했지만 낯선 사내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내 남편이 이 낡은 집을 담보로 내게 아주 큰 돈을 빌렸으니 당장 빚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방에 드러누워 단 한 발자국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낮잠을 자던 두 시누이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와 며느리를 향해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가 평소 집안 단속을 어찌하길래 저런 천박한 불안당이 감히 우리 양반집 대문을 함부로 넘나드느냐며 눈꼬리를 매섭게 치켜 올렸습니다. 작은 시누이 역시 오라버니가 빚을 졌다는 헛소문으로 우리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니 당장 내쫓으라며 며느리를 심하게 다그쳤습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면서도 아가씨들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방에 계시면 제가 이분을 잘 설득하여 조용히 돌려보내겠다고 머리를 숙여 간곡히 부탁하며 상황을 무마했습니다. 자칭 친척 형님이라는 그 사내는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방 앞 갯마루에 털썩 주저앉아 담뱃대를 뻑뻑 피워대며 험악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내온 소박한 다과상을 발로 차버리며 내가 명색이 이 집 주인의 귀한 손님인데 어찌 술과 고기도 없이 이따위 맹물만 내오느냐며 호통을 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며느리는 깨진 찻잔을 주워 담으며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행여나 입으로 이 소란이 담장 넘어 이웃들에게 들릴까 두려워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숨겨둔 귀한 술을 꺼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쟁이 사내는 술잔을 비우면서도 며느리를 향해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안의 기둥뿌리라도 뽑아가겠다며 끊임없이 협박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릴 무렵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서던 남편은 팻마루에 버티고 앉은 빚쟁이 사내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사내는 남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이놈아, 내가 내 돈을 빌려가서 흥청망청 다 쓰고도 모른 척 숨어 다닐 줄 알았느냐며 주먹을 치켜들고 매섭게 위협했습니다. 남편은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며 형님 제가 며칠 내로 반드시 좋은 땅을 팔아 이자까지 넉넉하게 쳐서 갚을 테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남편의 그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참담함을 느꼈지만 당장 사내를 진정시키는 일이 훨씬 더 시급했습니다. 며느리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몰래 쥐어주셨던 은비녀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조심스레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마당으로 나와 빚쟁이 사내에게 비녀를 내밀며 어르신 이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폐물이니 우선 이것으로 노여움을 푸시고 며칠만 기한을 늦춰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사내는 은비녀의 무게를 가늠하듯 손바닥 위에서 툭툭 튕겨보더니 입맛을 쩍쩍 다시며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줄 테니 다음번에는 어림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뒤 훌쩍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난 뒤 마당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고 남편은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은 채 도망치듯 자신의 사랑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시누이들은 어젯밤에 끔찍했던 소동은 까맣게 잊은 듯 며느리를 대청으로 불러내어 또다시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억지스러운 요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가 어제 그 불안당에게 뇌물을 주어 돌려보낸 것을 보니 아마도 친정에 숨겨둔 재물이 제법 많은 모양인데 어찌 우리에게는 비단 옷 한 벌 안 해주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입을 삐죽거리며 새언니 혼자만 몰래 좋은 것을 숨겨두고 호의호식하려는 신보가 아니냐며 며느리의 선의를 완전히 왜곡하고 헐뜯으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비녀가 친정어머니의 마지막 유품이었음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아가씨들 오해가 깊으십니다. 저는 결코 숨겨둔 재물이 없습니다. 라며 조용히 해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와집 대문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소동은 바람을 막을 수 없듯 이미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온 동네방네로 퍼져나가 또 다른 흉흉한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기와집 며느리가 밤마다 낯선 사내들을 집 안으로 몰래 끌어들여 은밀하게 재물을 퍼준다는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입에서 입으로 부풀리며 쑥덕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며느리가 시집올 때부터 꼬리 9 달린 여우처럼 남편을 홀려 집안 기둥뿌리를 뽑아먹고 있다는 무서운 모함까지 서슴지 않으며 그녀의 고결한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며느리는 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피하며 손가락질하는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고 억울함에 남몰래 소리 죽여 굵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진령 며느리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내려올 때 이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하다 은퇴한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조용히 그녀 앞을 다가와 섰습니다. 허리가 굽고 흰 수염이 성연한 어르신은 며느리의 수척해진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새댁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무조건 참는 것만이 결코 능사는 아닙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라며 어르신 제가 부족하여 집안이 어지러운 것인데 어찌 다른 방도가 있겠습니까? 라며 되묻자 어르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댁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니 식구들이 심각성을 모르고 오히려 새댁을 탓하는 법이니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라며 뼈 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남기고 간 그 묵직한 한마디는 며느리의 마음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고, 그녀는 물동이를 내려놓은 채 멍하니 산길에 서서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가족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빚을 막아주었기에 오히려 남편의 방탕함이 멈추지 않았고 시누이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게 된 것은 아닌지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혼자만 입을 다물고 희생하면 언젠가는 온 가족이 평화로워질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기와집을 더욱 깊은 파멸의 텐으로 서서히 끌고 들어가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어쩌면 어르신의 말씀처럼 진실을 덮어두는 것만이 가족을 지키는 올바른 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빚쟁이들이 남기고 간 험악한 독촉장과 엉망으로 파헤쳐진 앞마당의 흉측하고 처참한 흔적들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대청마루 구석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며느리를 보자마자 다시 날 선 목소리로 올케가 바깥으로만 나더니 집안이 이 모양이 꼴이 되었다며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남편 역시 방 안에 숨어쥐 죽은 듯 기척조차 내지 않고 있었고 며느리는 흩어진 독촉장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으며 이 엄청난 빚의 규모에 다시 한번 눈앞이 캄캄해짐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몰래 이웃마을의 고리대금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쳐 집 문서뿐만 아니라 집터까지 모두 저당을 잡혔다는 끔찍한 사실이 문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움켜쥐고 남편의 사랑방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서방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무서운 진실을 가족들 몰래 숨기려 하십니까? 라며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이불을 푹 뒤집어 쓴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며느리가 다가가 이불을 걷어내자 그는 짜증을 내며 사내가 밖에서 큰일을 하다 보면 조금 꼬일 수도 있는 법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조금 꼬인 것이 아니라 당장 내일이라도 빚쟁이들이 몰려와 우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을 판국인데 어찌 그리 태평하십니까? 라며 며느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어리석음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자신의 길을 꺾는다며 화를 버럭내고는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안채로 건너가라며 무정하게 그녀를 방 밖으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습니다. 사랑방에서 벌어진 부부의 실랑이를 몰래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두 시누이는 상황의 앞뒤 문맥은 전혀 모른 채 며느리가 남편에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만을 보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큰 시누이는 감히 하늘 같은 지아비에게 아녀자가 눈을 부릅뜨고 대드는 것을 보니 저 여자가 기어코 우리 오라버니를 쥐고 흔들어 집안 재산을 다 빼돌릴 작정이라며 확신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역시 당장 내일 아침 어머니의 위패 앞에서 저 표독스러운 여자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 집안에서 영원히 내쫓아 버리자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빚의 굴레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들의 얄팍한 자존심과 집안의 알량한 권력만을 지키기 위해 어리석은 작당 모의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두 시누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부엌에서 조반을 짓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어서 밖으로 나오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오자 큰 시누이는 대뜸 손가락질을 하며 내 인연 감히 우리 집안의 기둥인 오라버니를 능멸하고 재산을 탐내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혀 아가씨들, 그것이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며 오직 이 집을 지키려 애썼을 뿐입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시누이는 며느리의 말을 차갑게 자르며 내가 동네 사내들을 끌어들여 오라버니의 명예를 더럽힌 것도 모자라 어젯밤에는 오라버니를 윽박지르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다며 몰아세웠습니다. 시끄러운 소란에 밖으로 나온 남편은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며느리를 감싸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누이들의 편에 서서 아내를 험악하게 윽박지르며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 여자가요. 근래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매사에 불평이 많아 내 마음이 몹시 불편했는데 동생들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남편의 그 비겁하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는 며느리의 가슴에 수십 개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녀는 믿었던 지아비의 배신에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오라버니의 동조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고 친정으로 돌려보내야 우리 기와집에 다시 예전처럼 맑은 복이 들어올 것이라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마침 마당 담장 너머로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은퇴한 어르신이 혀를 끌잠 차며 대문을 열고 들어와 흥분한 식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르신은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시고는 도련님과 아가씨들 집안의 어른으로서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니니 부디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지요 라고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시누이들은 천한 머슴 출신이 어찌 양반 가문의 집안일에 함부로 끼어드느냐며 발끈했지만 어르신은 흔들림 없이 깊은 눈망울로 바닥에 주저앉은 며느리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새댁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는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지요. 라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뒷짐을 진 채 대문 밖으로 천천히 사라지셨습니다. 어르신이 남기고 간 그 한마디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며느리의 식어가는 심장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불씨를 지폈고 그녀의 흐려진 눈동자에 결연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조용히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비웃고 있는 남편과 시누이들을 차가울 정도로 차분하고 또렷한 눈빛으로 응시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쳤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인내하며 가족들의 끔찍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깨달은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지켜온 진실의 무게를 세상 밖으로 드러낼 굳은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온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의 잘못인지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보자며 처음으로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며느리의 뜻밖의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에 남편과 두 시누이는 순간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뻔뻔한 올케가 드디어 미쳐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구나.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저 여자의 끔찍한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망신을 주어 내쫓을 좋은 기회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남편 역시 속으로는 빈 문제가 탄로날까 봐조마조마했지만 아녀자 하나가 까불어봤자 양반인 자신의 권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알량하고 어리석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내일 낮에 마을의 이장과 어르신들을 모두 마당으로 불러 모아 며느리의 죄를 엄히 묻고 쫓아낼 화려한 계획을 세우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아무도 몰래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어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그 내용물을 차분하게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매일 밤 눈물로 기록했던 빼곡한 가계부와 남편이 몰래 도장을 찍어 빚쟁이들에게 넘겨준 차용증의 사본들, 그리고 며느리가 이자를 갚은 명확한 증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글씨 하나하나에 며느리의 억울한 피눈물과 뼈를 깎는 헌신이 깊이 배어 있었고 이 작고 낡은 상자야말로 오만 불손한 시댁 식구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며느리는 문서들을 연대별로 가지런히 정리하고 자신이 친정에서 가져와 팔아야만 했던 폐물들의 목록까지 꼼꼼하게 다시 적으며 내일 있을 거대한 폭풍을 위해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은 내일이면 아내를 내쫓고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방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착각에 빠져 사랑방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빚의 장부들이 아내의 치밀한 소나귀에 모두 들어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얄팍한 변명거리들만 머릿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며 미소를 간간을 지었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내일 며느리가 입던 고운 비단옷을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에 들떠 밤늦도록 수다를 떨며 다가올 자신들의 끔찍한 수치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기와집의 밤은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으나 그 낡은 지붕 아래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정면으로 충돌할 무서운 내일의 전투가 숨막히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호롱 불을 끈 뒤 창호지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며 마당 한가운데에 외롭게 서 있는 늙은 감나무를 향해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는 이 거대한 폭로가 끝나고 나면 시댁 식구들과의 연이 영원히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 이상 거짓 속에 살 수 없다는 시원함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작은 죄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찔렀지만 썩어가는 상처는 과감하게 도려내야만 새살이 돋는다는 은퇴한 어르신의 따뜻한 조언을 굳게 떠올렸습니다. 내일 마당에 해가 높이 솟아오르면 이 낡고 병든 기와집을 둘러싼 모든 추악한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마침내 맑고 투명한 진실만이 남게 될 것임을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등성이 너머로 눈부시게 밝은 해가 떠오르자 약속이나 한 듯 마을의 이장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동네 사람들이 기와집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 쫓겨난다는 흉흉한 소문을 듣고 온터라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며 수군거렸고 마당의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큰 싸움이 날 듯 팽팽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두 시누이는 갓을 고쳐 쓰고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위풍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재판관처럼 오만한 표정으로 마당을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얇은 소복을 입은 며느리가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다가올 거대한 진실의 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정돈하자 남편이 자리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일어나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 과장된 몸짓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여자가 우리 가문의 귀한 며느리로 들어와서 부덕한 행실로 집안의 재물을 빼돌리고 내 명예를 더럽혔기에 부득이하게 내쫓으려 하니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어주시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옆에서 눈물을 흘리는 신음을 하며 옳게 때문에 우리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원통하고 기가 막힌 노릇이냐며 동네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뻔뻔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며느리를 향해 쉰녀 혀를 차며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깊은 침묵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의 비난이 절정에 달했을 때 마침내 며느리가 품고 있던 작은 상자를 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은 맑게 빛났으며 바람에 흩날리는 소복자락은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함을 뿜어냈습니다. 며느리는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인 뒤 뚜렷한 목소리로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억울하게 뒤집어 쓴 이 모든 모함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시끄럽던 마당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남편과 시누이들의 얼굴에는 깊은 불안감이 스치며 오만했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상자 안에서 낡고 색이 바랜 두꺼운 장부 한 권을 꺼내어 두 손으로 높이 치켜들며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낡은 책자에 집중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 장부 안에는 제가 시집온 이후로 우리 집안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으며 또 누가 그 막대한 빚을 만들어냈는지
그 모든 추악한 진실이 숨김없이 적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손에 들린 장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고, 시누이들 역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입술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진실을 향해 당당히 첫발을 내디딘 며느리의 결연한 모습 뒤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추며 길고 길었던 기와집에 어두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선 며느리의 손에 들린 낡은 장부는 아침 햇살을 받아 묘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은 숨을 죽인 채 그 작은 책자에 시선을 고정했고, 남편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여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장부의 첫 장을 넘기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장부는 제가 시집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안의 모든 재물 흐름을 낱낱이 기록한 피와 땀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불길한 예감에 서로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동네 사람들은 과연 저 책자 속에 어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황급히 대청마루에서 뛰어내려와 아내의 손에서 장부를 강제로 빼앗으려 거칠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는 어디서 감히 아녀자가 집안의 은밀한 장부를 함부로 외간 남자들 앞에서 꺼내 드느냐며 당장 그 요망한 책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남편의 거친 손길을 가볍게 피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서방님 진정 떳떳하시다면 이 장부의 내용을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확인받으시면 될 일이 아닙니까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장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남편을 향해 사내 대장부가 어찌 그리 경망스럽게 구느냐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이장의 호통에 남편은 분을 사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갔고, 며느리는 다시 평정을 되찾고 장부의 첫 장을 맑은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건용 15년 3월 보름, 남편께서 읍내 김부자에게 좋은 땅을 사겠다며 문전옥답 새마지기를 담보로 100냥을 빌리셨고, 그 돈은 이틀 뒤 투전판에서 모두 탕진되었다고 또렷하게 밝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100냥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와 그것을 노름으로 날렸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일제히 남편을 향해 경멸 섞인 시선을 던졌고, 마당은 순식간에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다음 장을 넘기며 남편의 멈추지 않는 탐욕과 어리석은 행적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가을 추수철 남편께서는 이웃마을 최진사에게 쌀 50, 가마니를 빌려 비단옷을 짓고 비방에서 기생들과 어울리며 허랑방탕하게 탕진하셨으며, 그 빚은 오롯이 제가 빌삼을 하여 갚아나갔다고 덤덤히 읊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며느리가 그토록 쉴 틈 없이 배틀에 앉아 뼈가 부서져라 이랬던 이유가 바로 저 무능한 남편의 노름빚과 술값을 갚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이라 헐뜯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시누이는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황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올케가 지금 거짓으로 장부를 꾸며내어 우리 오라버니를 모함하려는 수작이 분명하다고 악을 썼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거들며 저 따위 알량한 장부 하나로 우리 명문가의 자제를 깎아내리려 하다니, 이장 어르신은 당장 저 요망한 여자의 입을 틀어막아 달라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 안에서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여러 장의 종이 뭉치를 꺼내어 사람들의 눈앞에 높이 들어 보이며 그것이 남편의 친필 차용증임을 증명했습니다. 제가 만약 단 한 글자라도 거짓을 꾸며냈다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직접 다가가 며느리가 내민 차용증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더니 혀를 끌점 차며 이 문서들은 틀림없는 내 남편의 필적이고 도장 또한 분명하게 맞다고 사람들을 향해 무겁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몰아세우던 두 시누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마당에는 남편을 비난하는 동네 사람들의 성난, 목소리만이 점점 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르신들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훌륭한 재산을 저런 못난 놈이 다 말아먹고 가엾은 며느리만 쥐잡듯이 잡았다며 남편의 파렴치하고 비겁한 행태를 향해 침을 뱉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그녀의 깊은 억울함을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장부의 고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며느리는 다음 장을 넘기며 이번에는 두 시누이의 철없는 허영심과 이기적인 행태들을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 시누이들이 새 비단옷을 짓겠다며 때를 쓰는 바람에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친정어머니께서 주신 귀한 옥비녀를 전당포에 맡겨 비단과 솜을 구해와야 했다고 서글픈 목소리로 밝혔습니다. 또한 시누이들이 매일 아침 반찬 투정을 하며 밥상을 엎을 때마다 자신은 굶주린 배를 물로 채우며 뒷산에서 캐온 시든 나물로 겨우 연명해야 했던 처절하고 비참한 나날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며느리의 깡마른 몸을 보며 두 시누이를 향해 거센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습니다. 두 시누이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낱낱이 공개되자 수치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로의 뒤로 숨으려 허둥지둥 발버둥 쳤습니다. 큰 시누이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언제 옳게더러 밥을 굶으라 했느냐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며느리가 친정 패물을 판 영수증까지 꺼내 보이자 끝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아가씨들, 제가 아가씨들을 미워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벼랑 끝에 서 있는지 현실을 똑바로 보시라는 절박한 마음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치맛자락만 움켜쥔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남편은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고 장부의 다음 장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악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이것은 우리 양반 가문의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이니 외부인들은 제발 그만 참견하고 당장 남의 집마당에서 나가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사람들을 밀어내려 했었습니다. 자신이 집 문서까지 저당 잡혀 노름을 했다는 가장 끔찍한 진실이 폭로되는 것만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아무도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고 남편의 어설픈 발악을 단호하게 짓눌렀습니다.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고 며느리 역시 이대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장부의 다음 장을 넘기며 더욱 치명적인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절망에 빠져 무릎을 꿇고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여보, 내가 다 잘못했으니 제발 그 마지막 장만은 읽지 말아 달라고 체면도 모두 버린 채 눈물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비굴하게 매달릴수록 마을 사람들은 장부의 끝부분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거대한 죄악이 숨겨져 있는지 확신하게 되었고 마당의 공기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꼿꼿하게 서서 서방님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고 오물이 묻었으면 햇빛에 말려야 하는 법입니다. 라며 단호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기와집에 낡은 대문이 산산조각 날듯 거칠게 열어져 쳐지며 불길한 그림자들이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은비녀를 받아갔던 험상토는 고리대금업자가 여러 명의 덩치 큰 건달들을 대동하고
흙발로 기와집 마당을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불청객들의 등장에 마을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고 남편은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대청마루 밑으로 쥐새끼처럼 기어 들어가 숨으려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비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엎드린 남편의 목덜미를 거칠게 낚아채어 마당 한가운데로 질그릇 던지듯 내동댕이 쳤고 마당에는 일순간 공포스러운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품속에서 붉은 도장이 어지럽게 찍힌 커다란 문서 하나를 꺼내어 공중에서 펄럭이며 이놈아, 내가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으니 오늘 당장 이 집을 접수하러 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을 훑어보며 마침 구경꾼들도 많으니 잘 되었네. 이 기와집은 이제 내 소유이니 짐을 챙겨서 당장 방을 빼라고 악을 쓰며 기고만장하게 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내려온 이 웅장한 기와집이 결국 노른 빚 때문에 남의 손에 넘어갔다는 끔찍한 소문이 마침내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자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며느리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집안의 가장 거대하고 어두운 진실이었으며 이제 그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명백한 징후로 완전히 벗겨지고 만 것입니다. 대청마루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두 시누이는 집이 넘어갔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채 덜덜 떨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오라버니, 저 천박한 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며 당장 저놈을 내쫓아 달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긁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니 뼈대 있는 집이 노름판에 판돈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을 하며 마룻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철없이 비단 옷을 입고 허세를 부리는 동안 집안의 기둥뿌리가 완전히 뽑혀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시누이들의 절규가 마당을 처절하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건달들 앞에 엎드린 채 두 손을 싹싹 비비며 형님, 제발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 오겠으니 이 집만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남편의 등허리를 걷어차며 이 못난 놈아, 내가 벌려놓은 빚이 산더미인데 며칠을 더 준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단 말이냐며 매몰차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는 당장 안방을 뒤져서 돈이 될 만한 세간살이를 끌어내라며 부하들에게 소리쳤고 건달들은 집안 곳곳을 험악하게 들쑤시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무법천지 광경을 보면서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나서서 말리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초라한 모습과 아수라장이 된 집안 꼴을 보며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나큰 슬픔을 느꼈지만 결코 이대로 물러서서 조상들의 터전을 허망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고 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장부와 차용증 더미를 품에 꽉 안고 건달들 앞을 막아서며 비장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고리대금업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중죄이며 설령 빚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거늘 어찌 이리 무도하게 구느냐며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그녀의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백의 건달들은 흠칫 놀라 행동을 멈추었고 고리대금업자 역시 작은 아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매서운 호통에 당황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허세를 부리며 내 남편이 직접 도장을 찍어준 빚 문서가 여기 명백하게 있는데 아녀자가 어찌 나설 자리냐며 문서를 며느리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며느리는 문서를 낚아채어 훑어보더니 어르신이 문서를 보니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이자가 법으로 정한 규율을 한참이나 넘어섰군요. 라고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펼쳐 보이며
제가 지난달까지 갚아나간 엄청난 이자들을 계산해보면 원금은 이미 상환하고도 남을 액수이니 이 집은 결코 넘어갈 수 없다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빈틈없는 논리에 고리대금업자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동네 사람들은 며느리의 놀라운 지혜에 감탄하며 조용히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이 며느리의 편을 들기 위해 나이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시며 새댁의 말이 100번 지당하니 억지로 남의 재산을 탐하려 든다면 내가 직접 관하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을 이장 역시 동네 장정들을 향해 눈짓을 하였고 청년들이 삽과 샤미를 치켜들고 건달들을 빙 둘러싸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자 고리대금업자 무리는 완전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자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며느리를 내쫓으려 했던 남편과 시누이들은 며느리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뼈저리게 깨닫고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기와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거대한 비재행과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마침내 백일하에 폭로되었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혼란을 명확하게 심판하고 정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다가가 이 마당에는 우리 마을 이장 어르신과 모든 주민이 증인으로 모여 있으니 이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장부를 대조하여 결판을 지어보자고 당당하게 제안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주변을 둘러싼 성난 사람들과 며느리의 완벽한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음을 직감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먹과 벼루를 대청마루 위에 올려놓고 서방님께서도 어서 이리 올라오시어 본인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들을 명백하게 밝히고 죗값을 치를 준비를 하시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진 남편은 비틀거리며 다가갔고 며느리는 드디어 이 징글징글한 악연을 끊어내고 진실을 낱낱이 밝힐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이제야 며느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지난날 자신들이 올케에게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을 떠올리며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올케가 홀로 빚쟁이들에게 시달릴 때 비단 옷을 입고 허세를 부렸던 자신들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고 지금 며느리가 보여주는 저 굳건하고 지혜로운 태도야말로 진정한 양반, 가문의 안주인다운 기품임을 가슴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올케가 고리대금업자와의 담판에서 무사히 이겨 이 집을 지켜주기만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며느리의 한마디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마당의 감도는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고 구경꾼들조차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의 다음 행동을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며느리는 장부의 첫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장 어르신과 마을의 그를 아는 선비들을 대청마루로 모셔 고리대금업자가 들고 온 차용증과 자신의 가계부를 직접 대조해 보도록 부탁하며 한치의 거짓도 없는 투명한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빌린 원금의 액수와 그동안 자신이 길쌈을 하고 친정 폐물을 팔아 갚아나간 이자의 내역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맞아떨어지자 이장과 선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의 주장이 100번 옳다고 동의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며 저 여자가 조작한 장부 따위는 믿을 수 없으니 관하로 가서 사또의 판결을 받겠다며 마지막 발악을 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은퇴한 어르신이 껄껄 웃으시며 관하에 가면 법에 어긋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자네가 오히려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될 터인데 정언한다면 내가 친히 사또에게 동행해주겠다고 매섭게 맞받아치셨습니다. 그 말에 고리대금업자의 기세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고 그는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자신의 부하들만 힐끔힐끔 쳐다보며 꼬리를 내린 개처럼 초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어르신께서 원금을 다 회수하셨음에도 부당하게 집을 빼앗으려 한 죄는 덮어드릴 테니 이 마당에서 당장 저 차용증을 찢어버리고 조용히 물러가시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와 조상들의 집을 기필코 지켜내겠다는 숭고한 결의가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빛나는 기백에 짓눌려 차마 얼굴을 들지 못했고 시누이들은 올케의 듬직한 모습에 경외감마저 느끼며 마침내 자신들이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의 완벽한 승리에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할 준비를 했고 이제 이 길고 지루했던 악몽의 끝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실감하며 마당의 분위기는 거대한 폭발 직전의 고요함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며느리의 소복 자락과 마당 한가운데 선 감나무의 잎사귀들을 흔들었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투명하게 개어 앞으로 기와집에 찾아올 밝은 미래를 넌지시 예견해주는 듯했습니다. 모든 거짓의 장막이 찢어지고 숨겨졌던 치부와 빚의 실체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난 지금 며느리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고리대금업자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며 최후의 심판을 내리기 위한 마지막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놓인 벼루에 먹을 천천히 갈기 시작했고 그 일정한 마찰음은 침묵이 내려앉은 기와집 마당 전체에 서늘하고도 경건하게 울려 퍼지며 모두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 검고 진한 먹물처럼 자신의 죄업이 씻을 수 없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며 엎드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먹을 다 간 뒤 커다란 붓을 들어 하얀 한지 위에 무언가를 거침없이 써 내려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어떤 결정적인 문구로 이 어지러운 사태를 명쾌하게 마무리 지을지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낡은 기와집의 마당은 며느리의 고단했던 희생과 진실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스러운 심판의 무대가 되어 있었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은 한 여인의 지혜와 강인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기적의 순간을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집안을 갉아먹던 무능과 허영, 그리고 거대한 빚이라는 암세포의 징후들이 모두 적나라하게 노출된 지금 며느리는 드디어 떨리는 붓끝을 멈추고 완성된 글귀를 들어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맑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과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 모든 부조리를 완벽하게 끝맺음할 최후의 명확한 선언만을 단단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단숨에 써내려간 한지를 높이 들어올리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 문서는 빚쟁이 어르신께서 원금과 합당한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우리 기와집과 가족들에게 어떤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겠다는 각서라고 또렷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음을 깨닫고 분함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지만 마을 장정들이 등민리와 이장 어르신의 매서운 눈빛에 억눌려 섣불리 반항조차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이름과 지장을 억지로 꾹 찍어 누르며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각서의 붉은 지장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기와집을 짓누르던 거대한 먹구름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걷히는 듯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는 며느리를 향해 도끼 어린 눈으로 내 이 수모를 언젠가는 갚아주겠다고 낮게 으름장을 놓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어르신께서 다시 이 마당을 밟으시는 날에는 관아의 형틀이 먼저 어르신을 반길 것이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그 당당한 기세에 질린 고리대금업자는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쫓기듯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고 그들이 사라진 길가에는 먼지만이 자욱하게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통쾌한 마음에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고 마당은 순식간에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빚쟁이 무리가 완전히 마을을 떠난 것을 확인한 이장 어르신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흥분한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향해 다가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참으로 장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니 우리 마을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며 깊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악들도 저마다 며느리의 손을 맞잡고 그동안 몹쓸 소문으로 오해를 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고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닙니다. 이렇게 모두 나서서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기와집을 무사히 지킬 수 있었다며 오히려 이웃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은퇴한 어르신 역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니 대청마루 아래 엎드려 있는 남편을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네가 조상님들 뵐 면목이 있다면 당장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100번, 1000번 사죄해야 마땅하거늘 어찌 그리 못나게 고개만 숙이고 있느냐며 그의 비겁함을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남편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아내의 발 앞에 납작 엎드렸고 여보 내가 참으로 어리석어 귀한 아내를 몰라보고 집안을 망칠 뻔했으니 제발 이 못난 지아비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대성통곡을 하며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발밑에서 울부짖는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서방님께서 진정으로 뉘우치신다면 앞으로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허송세월을 보내는 대신 직접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택감을 구하고 마당을 쓰셔야 할 것이라고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2번 다시 노름판에 기웃거리거나 헛된 친구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인다면 그때는 제가 먼저 이 집의 대문을 나서서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못을 박았고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당장 내일부터 뼈 빠지게 일하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남편의 처절한 맹세가 끝나자 대청마루 구석에서 숨죽여 울고 있던 두 시누이도 마침내 며느리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 우리가 철이 없고 허영심에 눈이 멀어 그동안 올케의 피눈물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모진 말로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우리를 죽여달라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작은 시누이 역시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아 동냥질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은혜도 모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다며 얼굴을 감싸준 채 서럽게 울부짖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동네 사람들도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우는 두 시누이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아가씨들 이제라도 제 진심을 알아주시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라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덧붙이며 다만 앞으로는 아침 늦게까지 주무시거나 비단 옷을 타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저와 함께 부뚜막에서 밥을 짓고 배틀에 앉아 길쌈을 거들며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명확하게 역할을 정해주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장 오늘부터 올케가 시키는 일이라면 쓰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지혜롭고 자애로운 처사에 마을 이장 어르신은 무릎을 탁 치며 과연 명문가의 안주인다운 훌륭한 결단이라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모여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 이제 기와집의 모든 오해와 빚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해결되었고 가족들이 새롭게 화합을 다짐했으니 우리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지난 일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들의 새 출발을 따뜻하게 응원해주자고 큰 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향해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고 오랫동안 기와집을 짓누르던 어둡고 무거운 공기는 훈훈한 이웃들의 정으로 포근하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당의 군중들이 하나둘 대문을 나서며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기와집에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수고했다고 다독여주시는 듯한 따뜻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수년간 가슴속을 꽉 막고 있던 응어리들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며느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이제부터는 억지스러운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서 다 함께 이 집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마당에는 건달들이 휩쓸고 간 어지러운 흔적들과 발자국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가족들의 얼굴에는 예전과 다른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부엌 한 구석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들고 나와 어색한 솜씨로나마 마당에 흩어진 흙먼지와 쓰레기들을 조심스럽게 쓸어 모으기 시작하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대청마루에 널브러진 서류들과 엎어진 찻잔들을 치우며 자신들의 허영심으로 얼룩졌던 과거의 흔적들을 말끔히 씻어내듯 부지런히 움직였고 그 모습은 며느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큰 위안과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누이들이 서툴지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대청마루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며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마당을 쓰는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그 투박한 빗자루 질 속에서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의 서툰 진심이 오롯이 전해지는 듯하여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시누이들 또한 치맛자락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걸레를 빨아 마룻바닥을 닦으며 서로의 실수를 탓하기보다는 조용히 합심하여 집안을 정돈하는데 몰두하고 있었고 이 작지만 놀라운 변화는 기와집에 찾아온 진정한 봄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 청소를 마친 남편은 아내 앞으로 다가와 헛기침을 하더니 여보 내 평생 빗자루를 처음 쥐어보았는데 이것도 제법 힘이 드는 구려. 당신은 그동안 이고된 일들을 어찌 혼자 다 해냈단 말이오라며 쑥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수건을 건네주며 서방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니 제 힘든 것도 모두 잊혀질 만큼 마당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라며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따뜻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에 어깨를 으쓱하며 내일은 산에 올라가 당신이 부뚜막에 꿰 마른 나무를 잔뜩 베어오겠다고 듬직하게 약속하며 처음으로 가장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시누이도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다가와 올케마루를 다 닦았는데 이제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 저녁 준비를 도울 테니 올케는 여기 앉아서 조금 쉬라며 며느리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 아가씨들 고운 손에 물을 묻히게 할 수는 없으니 제가 하겠다고 만류했지만 시누이들은 이제 우리도 양반가의 체면 따위는 버리고 집안 사람으로서 제 몫을 다할 것이니 걱정 말라며 부엌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두 시누이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는 정겨운 소리가 마당까지 흘러나오자 며느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편안하게 마루에 걸터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 너머로 저물기 시작하자 붉은 노을이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감나무의 가지 끝을 따스한 색감으로 물들여 나갔고 기와집 전체가 온화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뺨을 스치는 선선한 저녁 바람을 느끼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폭풍 같은 사건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았고 모든 것이 꿈결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끔찍했던 빚의 굴레도 오만했던 시댁 식구들의 구박도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이제 자신의 앞에는 맑게 개어있는 하늘처럼 투명하고 평화로운 일상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깊은 감사함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던 부엌에서 작은 시누이가 고개를 내밀며 새언니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연기만 자욱한데 어찌해야 불길이 확 살아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빙그레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젖은 장작 대신 잘 마른 잔가지를 먼저 넣고 바람이 통하도록
틈을 벌려주는 비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고, 곧이어 화사한 불꽃이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은 불이 붙자 신기해하며 손뼉을 쳤고, 며느리는 아가씨들 처음이라 서투른 것이 당연하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익혀나가면 됩니다. 라며 따뜻한 다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의 따뜻한 열기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며느리는 시누이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도마 위에서 야채를 썰고 국을 끓이며 분주하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기가 없다며 상을 엎었을 남편의 불호령을 걱정하며 가슴을 졸였겠지만 지금은 밭에서 갓 따온 신선한 푸성귀만으로도 온 가족이 감사하게 먹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큰 시누이는 올케가 된장을 푸는 솜씨가 어찌 이리 구수하고 좋은지 나는 옆에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며 며느리의 음식 솜씨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둥근 소반 위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무쳐낸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올려졌고 가족들은 대청마루에 빙 둘러 앉아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밥상머리에 앉아 예전처럼 반찬 투정을 하는 대신 숟가락을 들기 전에 아내를 향해 당신이 그동안 이 밥상을 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지 생각하니 내 목이 다 맨다며 참회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올케가 정성으로 차려준 이 귀한 음식을 앞으로는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감사히 먹겠다며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가족들의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누이들의 밥그릇에 따뜻한 국을 덜어주며 다들 험난한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으니 어서들 드시고 기운을 내시지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앉으니 반찬이 소박해도 진수성찬 부럽지 않습니다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며느리의 따뜻한 말에 활짝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고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된장국의 맛이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그들의 차가운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는 마법의 묘약처럼 입안에서 포근하게 맴돌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와 함께 맛있다며 감탄하는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마당을 채우며 기와집에는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평화롭고 따뜻한 식사,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남편은 아내가 치우려던 상을 직접 번쩍 들어 부엌으로 나르며 여보, 오늘은 당신이 너무 많은 애를 썼으니 설거지는 동생들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방에 들어가 좀 쉬라며 배려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누이들도 올케 언니 오라버니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엌을 책임질 테니 뜨거운 물에 손발을 씻고 푹 주무시라며 며느리를 안방으로 밀어넣고는 자신들끼리 낄낄거리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의 낯설지만 다정한 호의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행복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혼자 안방에 덩그러니 남게 된 며느리는 방바닥에 깔린 따뜻한 이불을 쓰다듬으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책임감과 팽팽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남편이 우물가에서 물을 꽂고 시누이들이 그릇을 씻으며 서투르게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그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음이야말로 며느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바랐던 단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옥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두었던 그 무시무시한 빗장부와 차용증들을 꺼내어 아궁이 불에 완전히 태워버렸음을 떠올리며 이제 진짜 어두운 과거와는 영원한 이별을 고했음을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살짝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고 어느새 캄캄해진 밤하늘에는 은구슬을 뿌려놓은 듯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풀벌레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고즈넉한 산골, 마을의 고요한 밤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그릇을 닦던 시누이가 물을 튀기자 남편이 껄껄 웃으며 동생을 놀렸고 시누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치며 장난을 치는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하고 행복해 보여 며느리의 가슴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는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억압도 빚쟁이들의 끔찍한 발소리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가족들의 건강한 웃음소리만이 마당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과 시누이들은 부엌길을 완벽하게 마치고 마당을 한 번 더 말끔히 치운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청마루에 모여섰고 며느리도 밖으로 나와 그들을 흐뭇하게 맞이했습니다. 남편은 헛기침을 하더니 여보, 오늘 당신이 우리 가문을 큰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또 나의 못난 허물까지 따뜻하게 덮어주었으니 내 평생 당신의 그 크고 깊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소라며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새언니, 저희가 앞으로 언니를 친언니처럼 깍듯하게 모시고 따를 테니 부디 저희의 철없던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를 바른 길로 잘 이끌어 주시어요라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누이들의 손을 하나로 포개어 잡으며 서방님, 그리고 아가씨들, 우리는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니 은혜를 갚는다는 거창한 말씀은 마시고 그저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며 오순도순 살아간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보답입니다라고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족들은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이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깊은 울타리 안에서 느끼는 진정한 사랑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굳건한 화합을 다진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고 며느리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방에 돌아와 호롱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니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달콤한 잠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늙은 감나무는 마치 오늘 하루 기와집에서 벌어진 이 거대한 폭풍과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을 모두 지켜보았다는 듯 밤바람에 잎사귀를 기분 좋게 사각거리며 흔들었습니다. 그 사각거리는 소리는 며느리가 그동안 흘렸던 수많은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고 그녀가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다독여주는 대자연의 따뜻한 자장가처럼 들렸고 며느리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나타나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네가 드디어 이 집안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구나. 네, 참으로 고맙고 대견하다며 환하게 웃어주셨고 며느리도 그 품에 안겨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 기와집에는 예전에 그 우울하고 무거웠던 정막 대신 남편이 헛간에서 톱질을 하는 활기찬 소리와 시누이들이 우물가에서 바가지를 부딪히며 맑게 웃는 경쾌한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마당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맞이하며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땀을 닦으며 아내를 향해 여보, 내가 오늘 산에서 좋은 횟감을 잔뜩 해올 테니 저녁에는 구수한 국밥을 끓여 먹읍시다라며 손을 흔들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웃음으로 화답하며 기와집의 진정한 평화가 마침내 굳건히 자리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침 이슬이 영롱하게 맺힌 기와집 마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포근하고 활기찬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폭풍 같았던 끔찍한 소란과 무거운 눈물들은 맑게 갠 푸른 하늘 아래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밝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는 우물가에서 맑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며 예전처럼 무거운 한숨을 내쉬지 않았고 오히려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환하게 번졌습니다. 그녀의 부지런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고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기와집의 진정한 기품이 다시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안방의 문이 열리고 남편이 일찌감치 밖으로 나오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은 참으로 낯설면서도 반가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잠을 자거나 화려한 비단 옷을 찾지 않았고 아내가 마련해준 튼튼하고 수수한 무명 옷을 입은 채 마당 한 구석의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녹슨 톱과 도끼를 꺼내어 숫돌에 조심스럽게 갈며 오늘 당장 뒷산에 올라가 겨우내 캔 튼튼한 장작을 산더미처럼 구해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아비가 마침내 헛된 뜬구름 잡는 일에서 벗어나 가정의 든든한 기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깊이 실감했습니다. 두 시누이 역시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고 대청마루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밥상을 왜 아직 차리지 않았느냐며 신경질을 냈을 그녀들이지만 오늘은 옳게 언니 우리가 부엌에 들어가 불을 지피고 쌀을 씻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가씨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에 코끝이 찡해졌고 함께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다정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서투른 손놀림에 밥물이 끓어넘치기도 했지만 누구 하나 짜증을 내지 않고 오히려 서로 마주보며 즐거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며느리는 불 조절을 힘들어하는 작은 시누이에게 다가가 아가씨 장작을 너무 빽빽하게 넣으면 숨통이 막혀 연기만 나니 이렇게 가지를 엇갈리게 놓아주면 불길이 춤을 춥니다라며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옳게 언니의 말씀대로 하니 정말로 불이 활활 타오른다며 신기한 듯 손뼉을 쳤고 큰 시누이는 옆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구수한 된장국을 정성껏 휘저었습니다. 부엌을 가득 채운 하얀 김과 구수한 냄새는 더 이상 며느리 혼자만의 고단한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정성이 듬뿍 담긴 진정한 의미의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둥근 소반 위에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 밥상을 들고 마당으로 나서자 가족들은 대청마루에 둥글게 모여 앉아 식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수저를 들기 전까지 먼저 밥을 먹지 않고 기다리며 아내가 이 집안을 지켜낸 진정한 어른이라는 사실을 태도로서 깍듯하게 예우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들 밤새 푹 주무셨는지요. 국이 식기 전에 어서들 따뜻하게 속을 달래시지요. 라며 부드럽게 권하자 그제야 남편과 시누이들은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인사와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자신이 드디어 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온전하게 인정받았다는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하던 남편은 아내가 정성껏 무쳐낸 시금치나물을 한 입 크게 먹더니 여보, 당신의 깊은 손맛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갈 것이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큰 시누이도 오라버니 말씀이 100번 지당합니다. 제가 끓인 된장국은 텁텁하기만 한데 새언니가 간을 맞춰주니 어찌 이리 깊고 진한 맛이 나는지 도통 모르겠다며 연신 칭찬과 감탄을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의 과분한 칭찬에 수줍게 얼굴을 붉히며 제가 한 것은 별로 없고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둘러앉아 먹으니 입맛이 돌아서 그런 것입니다. 라며 겸손하게 대답하며 따뜻한 국물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남편은 낡은 지게를 짊어지고 이마에 수건을 두른 채 씩씩한 발걸음으로 뒷산을 향해 걸어갔고 며느리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그를 흐뭇하게 배웅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당 한가운데에 모아둔 빨랫감을 커다란 함지박에 담아 머리에 이고 제잘제잘 즐거운 수다를 떨며 마을 앞 맑게 흐르는 시냇가를 향해 가벼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텅 빈 마당 한가운데 홀로 서서 따스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 이상 빚쟁이들이 들이닥칠까 두려워 대문 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냇가에 모여 빨래를 하던 동네 안악들은
기와집에 콧대 높던 두 시누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방망이질을 하는 낯선 풍경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아낙네가 다가가 아가씨들 어찌 그 고운 손으로 찬물에 빨래를 다 하십니까? 라며 조심스럽게 묻자 큰 시누이는 빙그레 웃으며 우리 올케 언니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저희가 집안일을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누이들의 놀라운 변화에 감탄하며 며느리의 지혜롭고 바른 성품이 마침내 저 철없는 양반집 아가씨들을 훌륭하게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후 무렵마당에서 장독대를 정성스레 닦고 있던 며느리에게 은퇴한 어르신이 갓 캐낸 싱싱한 봄나물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반가운 얼굴로 천천히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은 새댁 얼굴에 이제야 고운 화색이 도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시원하고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참으로 길고 험난한 고비를 잘 넘기셨습니다. 라며 다정하게 격려의 말씀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손을 닦고 다가와 어르신의 지혜로운 조언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설하며 깊이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신 후 며느리는 방 안에 자리한 낡은 배틀 앞에 앉아 오랜만에 무거운 근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명주시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철컥철컥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배틀 소리는 예전처럼 빚을 갚기 위해 쫓기듯 짜내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아니라 가족의 따뜻한 겨울옷을 짓는 어머니의 기쁘고 다정한 노랫소리처럼 맑게 들려왔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며느리의 어깨 위로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그녀는 한 땀 한 땀 실을 엮으며 우리 기와집에도 마침내 끊어지지 않을 단단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엮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온 세상이 부드러운 주황빛으로 물들 무렵 남편이 등 뒤에 택감을 산더미처럼 쌓은 지게를 짊어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씩씩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당당했으며 마당 한 구석에 장작을 부려놓고는 여보 내가 이만큼이나 나무를 해왔으니 올겨울은 아주 뜨끈하게 지낼 수 있겠소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며느리는 시원한 우물물을 한 사발 떠서 남편에게 건네며 서방님께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니 제 마음이 벌써 아랫목처럼 따뜻해집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며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냇가에서 빨래를 마친 두 시누이도 뽀얗게 세탁된 옷가지들을 가득이고 내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활기찬 걸음으로 기와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큰 시누이는 마당에 널린 장작더미를 보고 오라버니가 진정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놀려댔고 남편도 껄껄 웃으며 너희들이 빨래를 다 하다니 내일은 비가 올 모양이라며 정겹게 맞받아쳤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시누이들이 마당에서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떠드는 그 화기애애한 풍경을 마루에서 지켜보며 이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살아가는 온기찬 모습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짙어지며 마당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 함께 부엌으로 모여들어 저녁 밥상을 준비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이 직접 베어온 장작을 조심스럽게 밀어넣으며 능숙하게 불을 지폈고 두 시누이는 며느리의 지시에 따라 텃밭에서 방금 따온 싱싱한 상추를 씻고 된장을 맛있게 풀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들의 활기찬 도움 덕분에 솥단지 가득 밥을 안치고 고소한 생선을 굽는 내내 콧노래를 멈출 수 없었고 부엌은 맛있는 음식 냄새와 따뜻한 웃음소리로 꽉 채워졌습니다. 어느덧 마당의 둥근 달이 환하게 떠오르고 가족들은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밤하늘의 은은한 달빛을 조명 삼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하고 풍성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내가 오늘 숲에서 나무를 베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동안 아내를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두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며 눈물을 훔쳤소라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밥그릇에 맛있는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여보 참으로 미안하고 또 고맙소. 내가 앞으로는 당신 눈에서 절대로 눈물이 흐르지 않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겠다고 진심을 다해 맹세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맹세에 며느리는 조용히 눈시울을 붉히며 서방님 지난 일은 모두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보냈으니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앞만 보며 걸어가면 그만입니다라고 온화하게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두 시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새언니 저희도 언니의 그 크고 넓은 마음을 깊이 본받아 앞으로는 집안의 어른을 깍듯하게 모시고 그진 일도 마다하지 않는 착한 동생들이 되겠다며 굳게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니 이 낡은 기와집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단단한 보금자리로 느껴집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예전처럼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굳게 문을 닫아버리는 대신 넓은 대청마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시원한 밤바람을 맞으며 밤이 깊도록 끝없는 이야기꽃을 다정하게 피웠습니다.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 나갔던 재미있는 예리야기를 꺼내어 동생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고 시누이들은 내일은 텃밭에 어떤 예쁜 꽃씨를 심을지 계획하며 들뜬 목소리로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따뜻한 둥글레차를 끓여내와 가족들에게 나누어주며 그들의 평화롭고 정겨운 대화 소리를 배경 음악 삼아 마당 한가운데를 비추는 밝은 달빛을 고요하고 깊이 있게 감상하는 진정한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깊은 밤이 찾아오고 마을 전체가 고요한 어둠 속에 완전히 잠기자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늙은 감나무의 그림자가 달빛을 받아 대청마루 위로 길고 아스라하게 늘어지며 운치를 더했습니다. 가족들은 내일의 부지런한 일과를 위해 서로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밤인사를 건네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편안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으며 기와집에는 듣기 좋은 이불 펴는 소리만이 조용히 사각거리며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마당으로 천천히 내려와 빗자루를 들고 흙먼지를 가볍게 쓸어내며 오늘 하루 동안 기와집에 찾아온 이 놀랍고도 기적 같은 화해의 순간들을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하고 단단하게 갈무리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며느리는 대청마루 끝자락에 조용히 걸터앉아 선선하게 불어오는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내고 진정한 평온함을 느긋하게 즐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빚쟁이들이 남기고 간 끔찍한 협박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는 피눈물을 훔치고 내일은 또 누구에게 비굴하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 고민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차갑고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선택한 든든한 가족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고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우는 것은 풀벌레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남편이 두툼한 무명 이불을 들고 나와 마루에 앉아있는 아내의 얇은 어깨 위로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남편은 밤 공기가 제법 차가운데 감기라도 들면 큰일이니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푹 쉬라며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한 체온에 가슴 뭉클해짐을 느꼈고 서방님의 마음이 이리도 따뜻하니 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아도 전혀 춥지가 않습니다. 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둥근 달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깊은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나누는 평화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굳은 살 박인 손을 만지작거리며
내가 이 고운 손을 험하게 만들었으니 앞으로는 내가 흙을 만지고 당신은 비단 옷을 입게 해주겠소라며 다시 한번 굳은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거칠애가 화려한 비단 옷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이 소박하고 따뜻한 무명옷이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지고 귀합니다라고 진심을 담아 화답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사랑방으로 돌아간 후 며느리는 혼자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숨을 거두기 전 자신에게 남기셨던 간절하고 애틋했던 마지막 유언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께서 그토록 지키고자 하셨던 우리 기와집에 진짜 기둥을 바로 세우고 가족들의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단단하게 모아냈으니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옵소서라며 나지막이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한 방울의 눈물은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였고 그것은 지나간 고통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모든 책임을 완수했다는 홀가분하고 벅찬 성취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와집 낡은 지붕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는 수많은 별빛들은 마치 기나긴 끔찍한 시련을 견뎌내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은 며느리의 위대한 헌신을 축복하며 찬란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결코 고단한 혼자가 아니며 남편의 든든한 어깨와 시누이들의 상냥하고 따뜻한 웃음이 자신을 영원히 지켜주는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하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든든함을 만끽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단정히 고치고 곤히 잠든 가족들의 방을 한 번씩 사랑스러운 눈길로 돌아본 뒤 자신의 포근한 쉴 곳인 안방으로 향하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깊은 밤 산골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한때의 온갖 흉흉한 소문과 빚쟁이들의 소란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커다란 기와집은 이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이상 기와집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거나 불쌍하다며 혀를 차지 않았고 오히려 저 집의 며느리처럼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며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귀감으로 삼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거대한 폭풍을 온몸으로 이겨낸 기와집은 무너진 담장을 새롭게 쌓아 올리고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운 듯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마을 한가운데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희미하게 흔들리는 호롱불을 입김으로 가볍게 불어 끄고는 어둠 속에서 편안한 숨을 내쉬며 포근한 이부자리 위로 지친 몸을 뉘었습니다. 그녀가 덮은 무명이 불은 얇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감싸는 온기만큼은 세상 어떤 두꺼운 비단 이불보다도 따뜻했고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나 식구들의 구박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고난의 템에서 허우적거리던 과거의 시간들은 이제 한낱 옛 이야기처럼 아스라이 멀어져 갔고 오직 정직한 땀방울로 가꾸어갈 밝고 희망찬 내일만이 그녀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선선하고 부드러운 밤바람이 창호지 문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며 낡은 기와집에 아름다운 평화를 다독이듯 고요하고 다정한 자장가를 밤새도록 끊임없이 부드럽게 불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눈을 편안하게 감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마음속 깊은 평온함이 온전하게 고스란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나지막하고 포근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 이제 마음속의 무거운 근심일랑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따스하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지친 마음을 맡긴 채 편안하게 눈을 감아보세요. 기나긴 이 밤은 무척이나 고요하고 여러분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평안할 것입니다.